네, 측정 도구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그냥 이 강좌를 들으시는 모든 연구자분들과 제가 이 측정 도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딱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말도록 용어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다 제가 적을게요. 용어도 통일시키고 자 우리끼리 용어도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구조도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도 통일을 시켜버립시다. 우리끼리는 통일을 시킵시다. 그러면 조금 더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 이해가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우선 측정 도구의 생김새를 한번 볼까요? 모양, 측정 도구의 모양을 볼게요. 이 모양이 측정 도구의 구성이기도 합니다. 구성 체계.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측정 도구, 이 도구에서 이 도구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도구는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고 큰 별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좀 혼용되어서 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내가 모형에서 사용되는, 자, 여기에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형이라는 거는 우리의 연구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연구 모델. 이 연구 모델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뭐 영향을 뭐 준다거나 또는 받는다거나 또 요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통제 역할을 한다거나 조절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매개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한다. 이런 뭐가 개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 모형에 자, 큰 하나의 별량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모형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다 보니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할 때 자, 이런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얘가 이런 개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이런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형에서는 자, 이 변수를 영향을 주는 별량, 그래서 독립 변수다. 변수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큰 덩어리죠. 큰 덩어리입니다. 얘는 종속 변수다. 자, 얘는 지금 요 꼬라지를 보니까 매개 변수다. 변수인데 하나의 큰 덩어리구나. 하나의 큰 개념이구나.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려면 요 안에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 안에다가.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자, 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도구 또는 이런 개념, 이런 별량들을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쫙 뿌리자. 샘플 추출을 해서 그래서 가져오자. 자, 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죠. 이 측정에 이 개념과 별량을 사용할 텐데 뭐 단순하게 하나 물어볼 수는 없으니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체계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구성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자. 그러면 이 구성 체계는 뭐가 되느냐? 도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측정 도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성 체계를 만들다 보니 자, 얘를 한번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독립 변수라는 하나의 개념, 별량, 도구를 구성을 보니까 그냥 뭐 한 문항 3개만 있으면 되겠네. 한 3개로만 물어보면 되겠네. 자, 요렇게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죠. 초간단. 도구, 문항.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1차원적 구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자, 나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란다. 라고 해서 하위 개념을 만들어내죠. 그것을 우리는 요인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도구고, 그리고 이 요인을 다시 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을 시키는 체계. 자, 요걸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인과 문항을 1차원, 도구와 요인을 2차원, 1차원, 2차원. 그래서 요것과 같은 도구의 구성 체계를 2차원적 구성 체계다.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자, 이 용어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얘는 문항이다. 자, 네모나게 표시한 거 문항이다. 문항이다. 자, 그리고 자, 동그랗게 표시한 거 요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모나게 표시한 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문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것을 1차원 구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 다리 건너서 가는 거, 요거를 2차원 구성이다. 이렇게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3차원 구성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3차원 구성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맙시다. 뭐 3차원 구성도 있다 칩시다. 자, 여기서 더 나가서 3차원 구성까지도 있다 칩시다. 자, 뭐 3차원도 있고 4차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구성되는 체계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연구 모형에서 제기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개발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마침 보니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해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하는 경우는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인용을 해오는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인용을 해오려고 보니까 1차원 구성으로 된 것도 있고 2차원 구성으로 된 것도 있고 3차원 구성으로 된 것도 있더라. 자, 4차원 구성으로 된 거, 이런 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원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 논문 통계에서 이 측정 도구와 관련된 이 분석은 크게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당성과 신뢰성을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데,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분석을 요인 분석이라고 하죠. 요인 분석. 그리고 신뢰성을 위해서 주로 하는 분석을 신뢰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측정 도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석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확보를 위해서 자, 어떤 경험상으로 보면 2차원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가 가장 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다라고 하기는 좀, 왜냐면 좋기는 1차원이 더 좋긴 더 좋아요. 1차원이 더 잘 나오거든. 그런데 3차원은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가 좀 애매하고, 1차원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나중에 가설 검증할 때 조금 애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원의 장점과 3차원의 장점, 뭐 어떤 구성체계가 조금 또 조금 복잡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게 더 개념을 더 잘 반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장점을 골고루 갖춘 게 2차원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려고 측정 도구를 찾아봤는데 1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3차원 구성 체계로 된 것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것들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도구의 개념을 자, 조작적으로 정의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2차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확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간단한 게 더 좋아. 1차원을 할래? 해도 됩니다. 3차원으로 할래? 해도 되는데, 개념적으로 조작적 정의도 다 맞다 하더라도 1차원과 3차원짜리로 구성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나중에 연구 모델에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가설 검증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문항을 변수로 삼아야 될지, 도구를 변수로 삼아야 될지, 자, 만약에 3차원으로 돼 있다면 도구, 요인, 문항이라는 소리인데 도구를 가설로 삼아야 될지, 요인을 가설을 검증을 위한 변수로 삼아야 될지, 두 번째 요인을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로 삼아야 될지, 문항은 안 쓰겠죠.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초점이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요인 분석을 한다는데 얘를 위해서 요인 분석을 하는 건지, 얘를 위해서 요인 분석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요인 분석을 하는데 얘는 요인이 없잖아. 그럼 뭐 요인 분석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분석 과정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원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2차원으로 구성된 도구를 인용해서 사용하세요. 다만 그것이 조작적 정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조작적 정의에 맞다면 2차원적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개발도 2차원 형태로 구성을 시키는 게,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난 3차원으로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자, 요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개발하고 쓰는 거죠. 자기 연구의 목적에 뭐가 더 부합되느냐에 맞춰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2차원의 형태로 구성을 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측정 도구의 어떤 뭐 구성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